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6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병오년 3주차 경마를 맞이합니다. 첫 주차 다적중, 하지만 임팩트 있는 적중이 없었고요. 2주차를 맞이한 지난주 역시 임팩트 있는 적중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특히 1호 경마는 좀 까다로운 흐름 속에 고전했죠. 그나마 금요일 토요일 3쌍에서 999가 적중이 나와주면서 올해 접어들어서 이제 세 번째 3쌍 999를 잡아드렸는데, 삼복과 3쌍에서 복성식이었던 부족한 임팩트를 조금은 보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경마, 금요 경마 좀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금요 경마가 한경주, 부산 경마가 한경주 늘어났죠. 새해 접어들면서 부산이 금요일 9개, 그리고 일요일은 7개 경주로 경주 수를 좀 더 늘렸는데, 이번 주부터 더 늘었습니다. 금요일이 10개, 그리고 일요일이 7개, 17개 경주까지 늘어났어요. 수급 두수가 충분한가라는 점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부산 경마장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주 수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하위군들은 출전 두수가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주는 보면 8두, 9두, 7두 이런 편성이 나올 경주가 조만간 생길 것 같습니다. 경주 수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죠. 자체 보유 두수에 비해서 경주 수가 많기 때문에. 자, 금요 경마 이렇게 좀 분산되는 흐름 속에 좀 안정적인 흐름이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축이 서 있고 입상권이 좀 좁혀지는 레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 와중에 힘을 한번 실어드릴 수 있는,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금요 경마를 잘 풀어가겠습니다. 자, 제주는 꾸준히 좋습니다. 새해 접어들었어도 이번 주도 제주에서 준비한 좋은 내용으로 팬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사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9라운드가 메인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자,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파피베이브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경복, 아토스, 석세스퀸 이런 마필들이 이제 그 다음 순위 인기마. 복병권들도 몇 두 눈에 띄는데,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경복 아토스라는 마필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잠재적인 기대치가 아주 높은 마필입니다.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요. 체형도 500kg대 좋은 체형이고, 포인만데 혈통적으로도 조숙형에 빠르게 걸음이 나와주는 혈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조숙형이란 건 여기에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마들이 단거리에서 빠르게 성적을 내고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경복 아토스의 데뷔전부터의 성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복병권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다수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7번 태평플렉스라는 마필입니다. 태평플렉스 데뷔전 바닥을 쳤죠.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 파피베이브와 같은 경주였는데, 자, 데뷔전은 바닥을 쳤습니다만 훈련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 태평플렉스의 성장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스피드가 향상된 9번 스위트 파워 역시 두 번의 실전을 모두 바닥을 쳐놓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훈련 과정에서 발놀림에 힘이 붙어가면서 신장력이 향상된 면모 보여주고 있고, 조금 이 마필은 직선줄에서 발바꿈이 상당히 심했어요. 힘이 덜 차올라서 직선에 접어들면 뭐 추진할 때마다 발을 바꿀 정도로 아주 발바꿈이 좀 심했던 마필인데, 그런 발바꿈이 좀 줄어들면서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냥 힘이 차오른 거죠. 스위트 파워 전반적인 변화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 복병으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가장 주목하는 경복 아토스의 잠재력, 여기에 배당으로 언급해드린 7번과 9번 두 마필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2라운드는 6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월드파이트맨 전 예상주 올대가리네요.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월드파이트맨이 출격한 가운데 후차권도 좀 압축이 되고 복병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후차권 압축되는 가운데 그랑크리의 전력 변화가 눈길을 끕니다. 그랑크리 역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사전에 실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전입니다만 약 1년 만에 실전 3전을 거치고 나서 공백을 한 1년 가졌어요. 1년의 공백이 있었고 직전 1년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1400 경주에서 인기를 좀 모았어요. 입상에는 실패했습니다만 경주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정상주기로 돌아왔어요. 그랑크리가 1년의 공백을 치르고 복귀전을 가졌던 12월 달에서 이제 정상주기로 복귀합니다. 박재희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고요. 이번 경주 편성이 월드파이트맨이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후차급 마필들이 이제 전력 격차가 조금은 벌어지는 형국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랑크리와 월드파이트맨의 좋은 경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삼복으로 좀 눈길을 돌려서 저 배당이 유력해 보이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가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어 더 윈 백판이죠. 석세스 데이 짭짤한 배당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빅스마일 거의 백판입니다. 또 외곽에 있는 희망사랑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배당을 한번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갖고 있습니다. 자, 삼복에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띄고 눈에 띄기 때문에 압축해서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플레이어 업 플래시투맨 두 마필의 기량이 조금은 돋보이는 경주긴 합니다만 도전 세력들도 격차가 인기 마필들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마필은 키스트레인.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산마와 병합을 하면서 좀 몰고 따라가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폭 신장력 좀 상위군이나 스피드가 좋은 마필들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병합을 하면서 가랭이를 좀 찢어줘야죠. 신장력 이걸 좀 찢어줘야 주폭도 커지고 스피드가 향상되고 마필이 성장하거든요. 주폭 신장력을 향상시킨 키스트레인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9번 브리도킨스타, 10번 은성질주 또는 복병권으로 나이스 파워,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관심이 가는 마필들입니다.
이번 경주. 자, 플레이어 플레이스 투미. 요 두 마필이 근소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도전 세력들과 격차가 크지 않고 만만치 않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배당 36 깜빡이 맞고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성식 활용하면서 가볍게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출전 두수 몇 도 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전두수가 한 표 이상 다 받았습니다. 1번과 6번이 한두씩 받았는데요. 20년 지기는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단독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끈기도 보강이 됐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딱 전개상에 포인트가 있어요. 전개 포인트. 자, 20년 지기의 편안한 선두권 공략을 방해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이지스 크라운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거의 도주성 레이스를 펼쳤죠. 이지스 크라운. 폭주를 했습니다. 폭주하고 도주성 레이스를 펼치고 퍼져버렸어요. 퍼져버렸는데 타임을 살펴보니까 아주 빠른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흐름 자체는. 코너 타임이. 이 코너 타임을 가져가면서 아주 빠른 그런 흐름은 아니었는데 의외로 마필이 약간 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수가 제어를 하기 힘들 정도로 마필이 스스로 끌고 나가면서 어쨌든 조금 흥분기를 보이면서 마필이 치고 나가는 면모를 보였던 이지스 크라운이 훈련 과정에서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데 병합 훈련이라든지 고삐를 붙들고 힘을 비축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서 폭주하는 모습을 훈련 과정에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실전에서 또 치고 나가면서 20년 지기를 충분히 괴롭혀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지스 크라운이 초반에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재밌는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20년 지기를 공략권 뒤로 돌리고 한번 풀어가 볼 예정이에요. 자, 이번 4라운드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20년 지기를 뒤로 돌려놓고 이번 경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 4라운드 제가 추천이라고 말씀을 체크를 했나요? 자, 4라운드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승부 20년 지기를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승부처예요. 자,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8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역시 출전두수 단촐하죠. 경주수를 좀 늘리면서 이런 경주 편성이 자주 눈에 띕니다. 자, 이번 경주는 탄탄대로 브리더솔, 올드베스트 3두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중 브리더솔이 선두권 장악하고 올드베스트가 있습니다만 빠르게 선두권 가담한 이후에 능력 발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필이에요. 브리더솔 브리드스컵 루키 경주에서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고전했습니다. 워낙 상대가 빠르고 강했어요. 일반 경주라면은 1600에서 선행으로 낙승을 거둔 바 있고요. 또 1200에서는 선입으로도 좋은 경주를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올드베스트가 선행을 하면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 초반에 밀어보고 선행할 수 있겠다 싶으면 밀고 선행 가겠죠. 1600에서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800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에 완벽한 하이페이스, 너무나도 빠르고 강한 상대들 틈에서는 고전했습니다만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왕노릇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브루소솔, 자, 만약에 이번 경주 브루소솔과 올드베스트의 선두권 경합이 좀 우려된다라는 분들은 탄탄대로를 중심으로 한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어쨌든 이 3파전 구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브루소솔의 기량이 이 두 마필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탄탄대로 브루소솔 두 마필 중 축을 세우는 전략, 아직까지는 한 6대4나 또는 7대3의 비율로 브루소솔 쪽에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탄탄대로의 기량도 안정적이고 출전 두수가 8대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 마필 들어간 싸움에 변수가 있다면 5번 무한나르샤 정도인데, 역시 인기 순위 그 다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메리트는 없는 경주다 라는 판단입니다. 3강 1중 레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금요경마 두 번째 선택이에요.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자, 양강구도가 포진되어 있고 스키타이, 브레신전, 하늘골드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하늘골드라는 마필의 사이즈를 상당히 재밌게 봐요. 근데 유광희 기수가 불안합니다. 기수가 제대로 좀 몰아줄 수 있는 하늘골드를 강하게 좀 추진하면서 몰아줄 수 있는 기수 기용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골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적을 좀 쌓아 나가야 될 시기거든요. 4세 초반인데, 이 마필의 어떤 잠재력은 이미 3세 하반기에 있었던 경주에서 충분히 보였다라는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승급전 무기력했죠. 근데 유광희숙의 약점이 초반에 좀 몰고 나오는 게 좀 약해요. 몸싸움을 피하고. 하늘골드가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 그러면 두 번째 선택 6경주 하늘골드가 제 관심 마필입니다. 자, 7라운드입니다. 5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강축이 없는 가운데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다수 섞여있는 레이스입니다. 글로벌 프린스를 주목합니다. 자, 두 번 뛰고 이번 경주가 이제 세 번째 레이스인데, 이 마필의 잠재력이, 발놀림이,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라는 판단이에요. 글로벌 프린스 체격 조건도 좋고 밸런스라든지 추진에 대한 반응, 자세, 모든 면에서 이번 경주가 승급전, 또 경주거리도 1600 1300을 뛰고 대폭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프린스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병으로는 또 글로벌 원더, 같은 글로벌 시리즈죠. 김준현 마주에 이 글로벌 프린스와 글로벌 원더, 김준현 마주의 두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원더는 복병, 글로벌 프린스는 인기를 받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
복병권에서는 12번이 재밌고 인기권에서는 9번이 재미있는 레이스입니다. 글로벌 프린스 경주거리 늘어나도 아무런 문제 없을 정도의 좋은 밸런스를 지니고 있는 기대주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9번 글로벌 프린스를 반드시 주목해야 될 7라운드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후차권에서는 앙코르 또는 희망담비 이런 마필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포스피 위드유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주목은 아니에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강축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이 마필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마필을 인정을 못하면 레이스가 너무 혼탁해집니다. 10번 포스비 위드유 힘이 좋아요. 장사입니다.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스비 위드유가 이번 경주 충분히 공략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후차권들이 고만고만하죠. 다수의 마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개인적인 주목도는 서울 드래곤 쪽에 지금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후차권 마필들 가운데 서울 드래곤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배당이 나와준다면 복병권으로 배당이 나와준다면 세강 라이트, 신촌 독수리 요 두 마필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촌 독수리는 길게 돌려주면서 자세가 좀 다리만 조금 더 낮게 쓰면 좋겠어요. 발 쓰는 게 좀 높아요. 신촌 독수리는 밸런스에 좀 약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밸런스에 약점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보완을 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양의 훈련, 아주 긴 훈련으로 밸런스의 약점을 커버하고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복병 역할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1번 세강 라이트는 출발 지점 살려서 기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9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4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짧은 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뚜렷한 축이 없는 가운데 4마리가 거의 비슷한 인기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이 레이스는 일단 사이즈에서 안되는 마필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필을 제가 지우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기마입니다.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꺾어버리고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다라는 판단입니다. 나머지 마필들끼리 엮여도 큰 배당이 나올 흐름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짭짤한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경주고, 일단 환수보다는 적중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적중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주, 여기에 배당도 짭짤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요 경마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힘을 한번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에요. 여기에 이변을 기대할 수 있는 복병 한두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두 마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두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 그 두 마필은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투투 플라잉, 베스트 프라임 7번과 12번 이 두 마필은 충분히 이번 경주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두 마필 중 한두만 제가 현장에서 안고 가겠습니다.
자, 9라운드 금요 최고의 선택. 많은 주목을 받을 인기막 꺾어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꺾어버리고 적중 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적중 확률에 포인트를 두고, 환수보다는 적중에 포인트를 두고 힘을 실어서 먹고 라스트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난타전입니다. 12번 소리태풍을 제외하고는 거의 표를 한두 표 다 받았습니다. 한 표 이상 표를 다 받은 난타전 경주가 될 거고요. 또 선두권 공략할 수 있는 발빠른 마필들이 초반부터 레이스를 좀 빠르게 끌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죠. 소리태풍, 스타퓨리, 선두권을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레이스를 주도할 마필들입니다. 여기에 버럭이 가세 할 테고요. 또 발빠른 마필들,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습이 가능한 국대스타 같은 마필들, 충분히 레이스를 혼탁하게 끌고 갈 수 있고, 스피드가 있는 그대만의 블루, 스카이질주 이런 마필들도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자, 이번 경주 초반부터 아주 난타전으로 움키고 뒤엉키고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레이스가 진행될 텐데, 결국은 선두권을 견제하면서 힘과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네버 기브업이 중반 레이스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축막감이다 라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기도 인정을 하고 풀어갑니다. 빠른 흐름 관계없습니다. 뭉치고 얽히고 혼전 관계없습니다. 그만큼 뚫고 나올 수 있는 결정력, 폭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네버 기브업. 최근에 좀 실망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전력을 재정비했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죠. 후차권에서 이제 변수가 될 마필들 잡아서 이번 경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로 가져갈 예정인데,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오름세를 타고 있는 마필과 개인적으로 노려왔던 복병 두 마필 엮어서 한번 이번 경주 붙어볼 예정입니다. 네버 기브업 인정하고 마무리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라운드 10라운드 연타석으로 기대치가 있는 승부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 부산 10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준비 잘해서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